내쉬고 내쉬고. 이 상태로 조절이 되면 아주 좋고요.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오늘 저는 기분이 약간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유튜브 제 채널에 구독자가 드디어 5,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1,000명을 넘긴 뒤로 10개월 만에 또 4,000명이 늘어서 이제 5,000명 구독자를 가진 제 유튜브 채널이 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초록발자국 유튜브를 열심히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5,000명 돌파를 계기로 제가 더 열심히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본격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5,000명 돌파를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동영상 클립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한 4, 5개월 정도 열심히 제작을 한 메디컬 다큐멘터리, 의학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사실 잘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 좀 남사스럽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구독자 5,000명 돌파를 기념을 해서 뭔가 좀 색다른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자는 의미로 제가 동영상 클립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내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 갈고 그 다음에 화면도 좀 축소시키고 이래서 한 20여 분짜리 동영상 클립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안질환을 앓고 있는 김재식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재식 씨는 얼마 전 오른쪽에 이어 왼쪽 눈에도 황반변성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울적한 마음을 하모니카로 달래봅니다. 학원에 한 3개월 좀 넘게 다녔어요. 네. 이제 신설동에 있는 학원을. 근데 조금 이제 코드 좀 잡는 것 좀 배우고 그런데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눈이 이제 그 황반병성으로 해서 혈관이 터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4번을 했네, 4번을. 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백내장과 녹내장, 망막정맥 폐쇄증, 그리고 황반변성이 있는데요. 백내장의 경우는 시야가 전반적으로 좁아지며 녹내장은 불규칙적인 흑점이 시야를 가립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은 중심부에 흑점이 생기고 시각이 왜곡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두 가지 증상은 중심부가 안 보입니다. 중심부의 가운데 이만큼이 이렇게 딱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네. 또 고 전이나 또는 고와 동반해서 주변부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선이 가다가 직선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 2개월 만에 김재식 씨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증세가 악화되지는 않았는지 두려움 속에 검사 장비 앞에 앉습니다. 네, 좋아요. 파란불만. 황반변성은 시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질병인 만큼 정밀한 검사가 중요한데요. 시력 검사, 안압 검사, 레이저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이 있는데 건성으로도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건성으로도 시력이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성으로 가다가 습성으로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급격하게 시력이 소실되면서 한 10% 정도입니다. 전체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급격하게 진행하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황반변성 역시 시력을 되살린다기보다
시력의 약화 속도를 지체시키는 데 치료의 목표가 있답니다. 오른쪽은 지금 9년 되셨고 왼쪽은 2년 되셨는데요. 오른쪽은 시력이 0.4고 왼쪽은 0.7로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좀 부족하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모습은 지난번이랑 거의 비슷하십니다. 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오늘 반드시 주사를 맞으셔야 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2달 뒤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10월달에. 2달 뒤에. 10월달인가? 10월. 오늘 8월 10월달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그래. 안녕히 가세요. 저분이 60대 후반이신데 10년 전에 오른쪽이 황반변, 습성, 열량 관련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뚝 떨어지셨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9년간, 대략 9년간 주사 치료도 유지가 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치료약이 없었을 때는 저런 분들은 실명되셨죠. 하여튼 치료비가 제일 처음에는 뭐 20만 원도 아니고 막 한 200단위를 넘어갔으니 그때는 좀 힘들었죠. 원 없이 다 그랬으니까. 지금 보험이 되니까 10분의 1이라고 보면 되죠. 정기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재식 씨.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집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입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재식 씨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 바로 운동 시간입니다. 힘 닿는 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눈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체력이 좋아야 작은 질병이라도 안 오고 그러니까 강한 햇빛 보지 말고 그래 눈에 힘주는 거 하지 말고 솔직히 햇빛이니까 햇빛을 직사광선을 안 쓰는 걸로 선글라스를 꼭 착용으로 대기한다는 거 그게 최고 첫째예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겨울채비를 서두르는 아파트에서 변춘열 씨는 손녀딸과 오붓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할머니 잘 돌봐줄 거야? 나중에 의사 되면 꼭 하겠어. 의사 될 거야? 네. 할머니가 거꾸로 와가지고 조금 올봄에 초등학생이 된 혜원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것도. 좋아요. 얘를 봐주면서도 그렇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제 감기 어린이집 가면서 매일 그냥 감기, 기침. 그럼 나도 같이 그냥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생 그 기침을 해왔거든요. 가슴이 뻐근해질 만큼 심한 기침에 시달리는 춘열 씨. 기침은 그녀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춘열 씨가 기침을 달고 산 지 언 50여 년. 이제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녀의 기침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흡입제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 빠른 약물입니다. 골다운 칼슘제 약. 또 이건 다 써놓으셨네. 다 써놔야지. 그 쓰고서는 아침에 먹는 거. 이게 다 약이야. 이게. 오랜 투병 생활로 그녀의 약장은 갖가지 약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춘열 씨의 병명은 알레르기성 천식. 평생 동안 그녀의 기관지를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기침만 했더니. 천식은 환경적 유전적 요인으로 기도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침투하면서 발병하게 되는데요. 기관지 점막에 부종이 생기고 가래와 같은 점액이 지나치게 분비됨으로써 기도를 폐쇄시키는 병증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산에 가서 산에를 천식은 춘열 씨가 서울에 올라와 봉제 공장에 취업할 때부터 얻게 된 고질병. 경기도 용인이에요, 집이. 시골 사람인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 출세해갖고 고향 사람 다 끌어다가 공장하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기침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억척같이 일한 끝에 공장을 인수하고 어엿한 여사장이 되었지만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은 그녀에게 천식이라는 질병을 덜컥 안긴 셈입니다.
손녀딸 혜원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즈음 춘열 씨가 병원에 갈 채비를 단단히 합니다. 집에서는 저렇게 얇게 입고 이제 나갈 때는 목을 좀 감추고 가야 돼요. 목 감추고 입 감추고 공기 들어갈까.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조금 밖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래야 조금 나아지시네. 예. 잠시 후 혜원이와 할머니는 학원 앞에서 만나 함께 병원으로 갑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1km 남짓. 조금 걸으시면 숨이 차시나 봐. 숨차 조금 걸으면 숨 차요. 집에서도 좀 걸으면 숨 차요. 근데 밖에 나오면 더 차. 진료를 앞두고 병원에선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환자의 CT 촬영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분은 기존에는 타병원에서 이미 천식을 진단받고 몇 개월마다 추적 검사도 받고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인데요. 내원 3일 전에 수영을 한 뒤에 갑자기 호흡곤란 및 기침이 발생해서 본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연 춘열 씨. 검사 결과가 꽤나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때 PET-CT를 찍었었잖아요. 그때 CT 찍을 당시에 천식은 사실은 급성 질환이어서 이거 치료하고 나면은 증상이 또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좋아졌어요. 만성 폐질환도 좀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기관지고 이렇게 왼쪽 폐, 여기가 오른쪽 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신다고 보면 돼요. 쭉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섬유성 반응 이전 염증의 흔적이고요. 구멍이 검게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포가 원래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따닥따닥. 그래가지고 이 색깔이 이런 색을 이루는데 그게 그런 원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합쳐져 버려요. 구멍처럼 크게. 그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폐기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만성 폐질환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걷기만 하면 숨이 차고 여기가 곤란. 너무 아픈 거예요. 들으시고 내쉬고. 춘열 씨의 천식은 만성 폐질환과 결합돼 좀 더 심각하다는 결론인데요. 의사는 청진기로 환자의 숨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폐의 오른쪽의 상부에만 있고요. 그 하부에 가서는 폐기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가역적인 기도 변화인 급성 천식이 동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혜원아 같이 가야지. 우리가 천식에 한번 걸리면 내가 중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천식 환자가 평소에 자기가 문제가 되었던 알레르겐을 피하고 자극성 물질을 피하고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을 잘 예방한다면 급성 악화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 있는 저용량 흡입제만으로도 충분히 잘 조절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천식 상태를 너무 두려워한다기보다 천식을 정복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변춘열 씨는 건강차를 다려 마시며 마음의 안정을 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일과를 반복하고 주변 환경과 위생을 청결히 함으로써 고질병인 천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2만 7천여 명. 가입 연령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구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첫 아이를 임신하는 나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24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2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난임 부부의 증가 추세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6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난임치료 전문병원. 그 문화센터에서 만난 러시아인 부부도 난임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Фионина Наталья, я из России, город Находка, мне 34 года.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Задорожный Михаил, 56 лет, Находка. 미카엘 나탈리아 부부 역시 자연 임신에 실패한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в сей клинике по одной простой причине. Максимум доверия к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этой клинике. И понимание вопроса, что в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ях, скажем, как я сегодня читал, лапидарность. 부부는 조심스럽게 임신의 희망을 되살립니다. Мы бы хотели иметь двоих детей, мальчика и девочку. Мальчика и девочку. 모니터로 나탈리아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최범채 원장. 부부가 마라토너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현지 러시아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와서 배란 유도를 하고 난자 채취 시기에 남편이 오셔서 정자를 제공해서 지금 수정 단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 원장과 상담에 들어간 나탈리아 부부. 나탈리아님이 난소 반응이 좀 약했었는데 배란 유도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난자 채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난소에서 난자가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난자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일 후에 임신이 확인되면 조금 배가 더 불편할 수는 있는데 운동도 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는 귀국하기 전에 인공수정 시술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공수정은 일단 나팔관이 정상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배란도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수정은 원인 불명이거나 정자의 운동성이나 그리고 양, 그다음에 기형 정자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정자를 우리가 선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얻어서 배란기에 자궁 안으로 이렇게 주입해 주는 거가. 상담이 끝난 뒤 입원실에서 회복 중인 부부. 러시아 나우카에서 한국의 광주로 날아와 난임 치료 수술을 받고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립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치과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박기복 씨는 몇 달 전부터 치아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임플란트를 이쪽 좌측편에 했거든요. 했는데 또 그때 여기 진찰을 할 때 오른쪽이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른쪽도 한번 진찰 한번 하고 앞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려고. 치과에 오면 우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심은 임플란트가 잘 정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이마 붙여주시고요. 치아 모양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뒤 가족을 건사하느라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던 중년기. 박기복 씨의 치아는 그때부터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면 일부 치아 같은 경우에는 파절도 일어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보철물을 잘라내고 해당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뼈가 차오르는 동안 3개월 정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인공치근을 식립한 뒤
그 위에 크라운이라는 보철물을 접착시킨 것인데요. 기존의 금속성 보철물보다는 오래가고 부작용도 적은 편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우선 환자의 치아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석고를 부어 치아 모델을 만드는 인상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박기복 선생님이 이제 안에 입안 상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잇몸 염증은 음식물 찌꺼기가 늘어붙어서 만들어진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것이 원인인데요. 스케일링은 염증을 일으키는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해 세균의 번식처를 청소하는 치아 치료의 필수 시술입니다. 잇몸의 가벼운 염증을 방치하면 머지않아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강철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아몬드 같은 거는 혹시 드시지는 않으세요? 최근에 좀 먹긴 먹었는데 네. 조심스러워요. 그거 먹을 때는. 네, 맞아요. 그리고 치주 같은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치간 칫솔 많이 쓰시면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그게 치료가 다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더라도 치주 질환은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가 있는 게 임플란트이거든요. 치과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기복 씨. 잇몸 염증이 완화되고 임플란트가 안정되면서 씹는 재미를 되찾게 됐답니다. 오랜만에 총각김치를 주저없이 씹어봅니다. 그전에는 이빨이 실 때도 있고 좀 깨물으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고 아주 좋아요. 치아 관리의 기본은 양치질. 식사가 끝난 3분 후에 칫솔을 아래 위로 훑으면서 3분 동안 닦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이 상하지 않도록 가볍게 칫솔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기복 씨는 양치질 후에 또 다른 양치질을 하는데요. 바로 치간 칫솔질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틈새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아주 유용하답니다. 이 앞으로는 그 치아 관리도 잘 해야 될 뿐더러 자주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치과 병원에도 가서 일을 잘 손 봐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잘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보자고 권했던 동영상 클립입니다. 요즘 건강 문제가 하도 핫 이슈이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클립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 같이 보자고 권유를 했던 제 의학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 제 동영상 같이 봐주시고 또 제 얘기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